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순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P의 약자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건데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할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예를 들어서 고배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 2, 3, 4가 있어. 근데 오늘 첫 번째 배운 순열에서는 순열은 순서. 그러니까 나열을 하겠다는 순서죠. 네 자릿수 자연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네 자릿수 자연수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는 다르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나왔던 게 이거지.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네 개를 나열하는데 여기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쓸 수 있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여기다 1, 2, 3, 4 중에 하나를 썼어. 여기다 4를 썼어. 그럼 4를 못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기가 불편하니까 만든 게 4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지. 4 팩토리얼 느낌표. 그러니까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4, 3, 2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부 다 나열했을 때 4 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만약에 1부터 내가 사용하는 숫자가 9까지야. 이번에도 역시 네 자릿수를 쓸 거야. 그럼 네 자리 쓰면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 9가지죠. 그 다음에 8가지고 그 다음에 7가지 그 다음에 6가지죠. 얘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얘를 좀 쓰는 기본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 핵심은 순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9개를 쓰는 과정을 잘 한번 볼게. 9개를 선택해 4개를 선택해서 그 4개를 나열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동작을 보면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9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컨 그 선택된 4개 있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세밀히 보면 두 가지 작업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9개 중 4개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 9개 중에서 4개 선택하는 걸 그 컨비네이션 4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찾아내려고 아까 말했잖아. 순열을 배우는 거거든. 9개 중에서 4개 선택. 그리고 그 선택된 4개를 나열. 아까 4개 나열은 똑같죠?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쓴 거냐면 니네가 이미 배웠잖아. 봐봐. 이 기호는 이게 뭐 컨비네이션이든 뭐 컴바인이든 그건 뭐 중요하지가 않아. 얘가 그냥 9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기호야. 그렇게 하고 기호로 4개 전부를 나열한다. 그럼 사실은 여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고 그 4개를 나열한 이 2개의 과정을 곱한 거야. 뭐뭐 하고니까. 선택하고 나열. 그래서 얘를 줄여서 9P4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가지 작업을 머릿속으로 확실히 확인이 된 이후에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5P3인데요. 바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니네 머릿속의 구조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3개를 전부 나열했을 때를 3팩으로 쓰고 이때에 한해서 얘를 5P4라고 써야 돼. 5P3이라고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구조는 이런 걸 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선적이라고 그래. 차례대로 쭉 가야 되는 거고 얘는 직선적이 아니죠. 얘는 복합적인 구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쓸 때 엄청나게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고체계를 이제부터 아예 이렇게 쓰려고. 순열을 쓸 때는 순열의 적용을 쓸 때는 이렇게 쓸 거야. 일반적으로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안 중요해. 잠시 후 보여줄 거니까. 그냥 이거 정도만 기억해.
이제부터 내가 순열을 적용할 거야. 순열의 공식을 쓸 거야. 오늘부로 순열을 적용할 때 반드시 단선적으로 한 가지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 반드시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됐을 때만 쓰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 서로 다른 몇 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야 돼. 이제 문자를 잠깐 해볼게. 얘들 알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쓴다고? NCR. 컨비네이션의 약자야. 컨바인은 묶는다잖아. 아까 말했던 조야 조. 1조, 2조 할 때. 팀 같은 거죠. 1팀, 2팀, 3팀 이렇게 부르잖아. 그것처럼 서로 다른 n개 중 r개 선택. 이것을 우리는 NCR로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된 r개. r개를 배열 또는 나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열과 배열 안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어떤 말이 생략됐다고 그랬어 아까? 왜 나열하겠어? 순서대로. 얘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으면 선택된 r개를 배우니까 r팩이야. 그러니까 이 순열을 적용할 땐 이 두 가지의 사고 체계가 결합돼서 만들어져요. 이랬을 때 우리가 문장상으로 NCR의 r팩에 있는 걸 NPR이라고 쓸 거야 이제부터.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됐어? 다시 순열을 쓸 때는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사고 체계가 결합될 때 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한다. 그것을 우리는 NCR이라고 쓰고 계산법은 잠시 후에 배우고 선택된 r개를 전부 다 배열한다. r팩. r팩은 방금 전에 배웠잖아. 3팩이면 3, 2, 1. 4팩이면 4, 3, 2, 1. 그래서 이건 워낙 많이 나와서 외우잖아. 1팩은 하나니까 1이죠. 2팩은 2고 3팩은 6이죠. 이런 숫자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5팩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 좋아요. 6팩은 뭐 그 다음에 6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합이 됐을 때를 우리는 NPR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알았죠? 그러니까 NPR은 함부로 씁니다. 안 쓴다? 이제부터 NPR은 오늘부로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NPR을 쓰다가 자꾸 쓸렸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분법칙의 사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 써서 그래. 서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질문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고 선택된 그것을 내가 전부 다 배열할 거다. 그럴 때만 내가 NPR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법을 잠깐 쓰면 좋은데, 자, 아까 이전 걸로 다시 돌아볼게. 1에서 9까지 숫자가 있어. 내가 네 자릿수를 만들 거야. 이걸로부터 나온 거야. 자, 그러면 9가지. 그 다음에 9, 8, 7, 6을 이렇게 쓰겠지. 맞지?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봐봐. 그러면 우리가 봐야 이 과정이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몇 개 선택했어? 4개 선택했지. 4개를 선택하고 4개를 전부를 배열한 걸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뜻이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때 기호로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9P4로 쓰기로 한 거야.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켰을 때를 9P4라고 쓴 거야. 그래서 그럼 알겠잖아. 경험에 의해서 9는 앞에서부터 스타트하는 숫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4는 보니까 여기 4개 이 뜻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계산법이 나오게 된 거지. 봐라. 여기 NPR이지. NPR 계산법을 보면 스타팅 포인트 누구? n이지. n-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요런 게 그럼 몇 개냐고? 아까 말했잖아. 요거에 의해서 이게 r개구나 이런 뜻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스타팅 포인트 n으로 스타트하고 이 r은 뭐냐? 이게 r개다 이런 얘기. 얘들 알았죠?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 계산법은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볼게. 일단은 여기까지. 요거 적고 저거 적어 놓으면 돼요.
이제부터 MPR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은 MPR을 거의 안 써요. 우리가 NCR, RTEC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할 때 MPR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 2, 3단계처럼. 얘들 알았죠? NCR, RTEC, 이걸 MPR로 한다. 그 다음에 계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그럼 저 팩토리얼이 어떻게 나왔는지, 팩토리얼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머지만 이제 쓰시면 돼요.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유도. 순열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같이 설명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을 만들어내려고 얘를 수학적으로 만든 거야. 순서상으로. 조합의 핵심이야. 순열은 도구야, 도구. 그리고 다행이네, 오늘 날씨가 좀 풀려서 며칠 되게 춥구만.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꼭 밴드 가입하세요. 얘들 알았죠? 공지사항은 거기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 적었으면 지울게요. 여기 봐. 자, 이제부터 순열은 함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한번 볼게요. 칠판. 아까처럼 곱의 법칙으로부터 탄생한 거야. 곱피사. 자, 해석 뭐라고? 9개 중에 몇 개 선택해서? 4개 선택하기. 수학적 기호야. 선택하고 그 4개를 배열한다. 우린 요 계산법을 알죠. 그 다음에 이 계산법도 알아. 뭐지? 9로 스타트해서 몇 개 쓰기? 9, 8, 7, 6. 4개 쓰기가 돼. 이해됐죠? 그래서 양쪽은 2개가 같은 거지. 우리가 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정의한 팩토리얼로 얘를 쓰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다 붙이는 거죠. 5, 3, 3, 2, 1. 그럼 양쪽에 같이 붙여야 되지? 5, 4, 3, 2, 1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9팩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9시 4가 되고, 자, 여기 그 다음에 원래 있던 4팩은 그대로 써야 되는 거고. 이해되지 얘들아? 그 다음에 될 것은 5팩을 쓰면 되는 거거든. 이해됐지? 그러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9시4라고 하는 거를 탄생시킬 수 있어요. 얘 때문에 9시4라고 하는 건 9팩 이 숫자 그대로 쓰는 거지. 4팩 이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뭐해서 빼가지고 5팩이 나왔던 거지. 이렇게 유도가 된 거지. 그럼 문자로도 써도 됐잖아. NCR M팩이죠. 이해됐지? 그 다음 M팩에다가 R팩을 쓰는 거고, O는 어떻게 나왔어? 빼서 나왔어? M-4팩. 이렇게 해서 조합의 공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MPR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선생님 이따 필기할 시간 줄 때 그거만 필기하면 돼. 구피사는 그래부터 그럼 어떻게 쓸 거냐? 구피사를 쓰면 9, 8, 7, 6 요 기산을 쓰면 좋죠. 근데 이 자체를 보면 뒤에다 5, 4, 3, 2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다시 5, 4, 3, 2를 이렇게 붙이면 똑같은 값이잖아. 그죠? 그럼 위에 거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몇 팩? 9팩이죠. 밑에 건 몇 팩이에요? 5팩이죠. 그러니까 빼서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요 계산법입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M팩인데 얘는 언제 쓰냐? 얘는 증명용이에요. 실제 계산에서는 이렇게 계산법을 안 써요. 근데 이 계산법을 쓰겠지. 얘는 증명할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M-R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여기를 뭐예요? 빼는 거죠. 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9팩을 굳이 쓰면 빼서 5팩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실제 계산은 어차피 이 계산해봐. 실제 계산할 때는 이걸 안 쓴단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9, 8, 7, 6이고 500부터 지워지니까. 결국에 뭐냐? 얘는 증명용이고 이게 실제로 얘는 계산용이죠. 그래서 이건 증명용, 요 앞에 건 계산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지금 조합까지 다 해버린 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런 거야. 잘 봐. 1에서 자 쓰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여줄게. 9에서 서로 다른 네 자리를 구할 거예요. 얘들 알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야. 내가 뭔가 나열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뽑아요. 나는 9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서 선택된 4개를 나열하겠다. 요 작업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하냐면 9, P, 4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오늘부로 9P4 쓰는 과정에 요 전 과정이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생각하는 대로 식을 만들 수 있잖아. 뽑고 나열, 뽑고 나열. 그 9P4죠? 그럼 실제로 계산해서 답을 처리해야 되잖아. 답의 처리 방식은 9, 8, 7, 6. 9로 스타트해서 바로 4개다. 이런 과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합을 할 때는 이 사팩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증명할 때 가끔가다 주의사항 얘기했죠. 요거 한번 써볼게. 선생님의 NPN을 한번 써볼게요. NPN을 써보면 뭐야? N개 중에서 몇 개 선택? N개를 선택하고 선택된 N개를 나열합시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N개 중에서 N개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죠. 그러니까 NPN이 N팩이 된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N팩이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쉽게 이해가 가.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NP형. 자, NP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빵개 뽑고 빵개를 나열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말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얘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순열을 다 빠그라뜨려? 아니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이런 건 전부 다 1이라고 정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정하게 됐냐면 잘 봐요. NPN을 한번 써볼게. NPN이 한 가지라는 건 인정? NPN은 뭐냐면 NP이라는 건 인정하지. 방금 N개 중에서 N개 뽑으니까 다 뽑으니까 한 가지잖아. 그리고 N개 나열했으니까 NP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인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니들이 인정하겠죠. 뭐야?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계산법. 실제 계산에서는 n부터 시작해 n개 쓰면 되는데 아까 공식은 어떻게 하기로 해서 n팩을 쓴다. 그 다음 여기서 빼기로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빼면 0이 되잖아. 0팩을 써야 돼. 근데 0팩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니까 얘를 얼마로 정할 수밖에 없어. 얘를 1로 정해줘야 얘하고 똑같아지. 그래서 0팩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어? 1로 정의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NP형도 마찬가지예요. NP형도 수학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사용할 일도 없고. 그런데 얘도 수학적으로 N팩이지.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기로 했으니까 다시 N팩이잖아. N팩 나누기 N팩이잖아. 그럼 얼마 돼? 1 되잖아. 그래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1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0이 됐든 n이 됐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NP형도 의미 없고 0팩도 의미 없지만 우리가 1로 약속을 한 겁니다. NPN 정도 알죠? NPN 같은 경우는 전부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고 나발이고 다 뽑아가 전부 나열할 때는 그냥 NPN. 그래서 우리가 계산용, 증명용까지 다 써봤어요. 조합도 잠시 후에 바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순열 적용할 때 아마 1학년 때 순열 그냥 막 썼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두 가지 단계. 첫 번째, first, second, 통과됐을 때만 쓰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써보도록 해볼까? 뒤에 문제가 나니까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요거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이따 문장 갖고 하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수학적 이론이라기보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도록 할게요. 얘들 알았죠?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순열 공식을 우리가 외웠다고 해서 경우의 수를 잘하지 않는다 그랬어. 경우의 수의 핵심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오늘 요거만 요게 핵심이야. 경우의 수의 핵심은 무슨 법이다? 분류법이다. 얘들 알았죠? 경우 나누기야. 대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은 그것의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이해됐지? 볼게.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택하여. 자, 여러분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자, 세 자리 자연수를 한다는 말 안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게 나열이 들어가 있는 거지. 1, 2, 3이나 2, 1, 3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택이죠. 선택이란 말이 있잖아. 나열이죠.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 아니라 순열입니다. 얘들 알았죠? 이런 표현을 찾는 거야. 자, 이제부터 세 자리 자연수 이것은 이미 나열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이 정도는. 그럼 좀 빠르잖아. 자, 그럼 봐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는 거야.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냐.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지. 처음에 자, 선생님 M1이라고 쓰면 메소드 1이야. 그 다음에 M2라고 하면 메소드 2야. 첫 번째 선생님이 주장하는 건 나이스하게 이쁘게 풀려고 하지 마. 분류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쁜 풀이 안 중요해. 우리가 말했잖아. 머릿속에 분류하는 사고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나중에 여집합 또는 여사건 들어본 적 있어? 우리가 기호로는 A 이렇게 쓰거든. 이게 컴플리먼트야. 컴플리먼트라는 약자인데 컴플리먼트는 뭐냐면 보충하다 뭐 이러는 거거든. 근데 봐라.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여기 남자가 8명 있어. 자, 여자가 해봐 보세요. 7명이 있어.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에는 적어도 남자 1명, 보이 1명이 서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랬어.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전부 나열해. 전부 나열하고 적어도 1명이 남자라며. 그러면 여기 여자 이렇게 빼면 되지. 이게 나이스해서 보여? 여러분들 이거는 답을 찾는 과정이 생략됐잖아. 이런 작업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이걸 쓸 거야. 근데 이런 작업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머리가 분류할 수가 없어. 문제를 외우는 거야. 자, 이게 왜 얘가 유리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봐봐. 이 전체 분류를 해볼 건데 지금 얘의 관심의 대상은 이항 끝이야. 그잖아? 우리가 이렇게 표현상 이제 선생님이 영어 이니셜을 쓸 텐데 영어 이니셜을 쓸 때는 가급적 문장의 내용을 내포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보이로 쓸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는 걸로 쓸게. 그럼 잘 봐라. 여러분들이 여기다 쓸 때 전체 분류를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여기 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보이 걸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걸 보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걸걸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전체 분류야. 이 분류를 해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 적어도 하나 보이가 있는 게 누구냐면 요 케이스도 되죠. 요 케이스도 되죠. 요 케이스 되니까 전체에서 요거 한 번만 하면 되네. 걔를 빼야 되겠다는 사고를 갖게 되는 거지. 이 전체 분류가 안 되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걸 외워서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외울 수 있어? 문장마다 다요.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제부터 전체를 분류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전체를 분류했더니 대분류라고 했잖아. 대분류를 했더니 7가지가 있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5가지네. 그럼 어떤 미친놈이 5가지를 하겠니? 대분류를 했더니 당연히 전체에서 2가지 분류한 것만 빼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효율성의 문제잖아. 그게 저절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 아마 학습은 문장 자체를 외우는
외우는 방식으로 하는 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닥쳐. 문제가 약간 비틀어지거나 단서 조항을 다르게 주거나.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배우는 핵심 뭐라고 그랬어? 분류법이야. 이 분류법을 알잖아. 연습 때잖아. 그러면 올해 봤던 수능에 가장 고난도 킬러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답을. 수학적 도구 하나도 없이.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다르게 먹어야 되는 게 내가 수원, 수투, 미적분을 공부하는 방식과는 이제부터 좀 다르다. 그리고 이 확통을 잘하게 되면 나머지 과목을 좀 잘하게 돼. 분류하는 습관이 되니까. 선생님이 키우는 거는 분류죠. 그래서 봐봐. 얘를 첫 번째 볼 때 메소드 1을 우리는 항상 분류를 먼저 해보는 거야. 여기서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를 택하래. 분류를 했어.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0 쓰면은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분류할 거야. 어떻게? 아, 0은 안 되지? 그럼 1로 스타트 하는 거. 1로 스타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로 스타트 하는 거. 3으로 스타트 하는 거. 이게 왜 미련하다고 생각해? 전혀 미련한 짓이 아니죠. 너무 잘한 거야. 1로 스타트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대분류거든. 첫 번째 대분류를 할 때는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 돼.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얘기했지. 거나기 때문에 중복이 없잖아. 1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2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쉬운 거지. 왜? 봐봐. 1을 내가 이미 썼지. 그럼 남은 숫자가 0, 2, 3, 4잖아. 그러면 여기 3개를 해야 되잖아. 잘 봐.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랬다잉. 4개 중에서 3개를 먼저 선택해야지. 그리고 그 선택한 걸 배열해야지 자연수가 되잖아. 자연수를 만들 때는 이미 순서대로 나열이 내포되어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얘가 되면 아 이게 그래서 계산법이 4P3이구나 이렇게 가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럼 머릿속에 든 생각과 수식이 연동이 되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그러면 얘를 보고 니네가 머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아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겠네 라고 해서 최종적인 결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겠어? 4.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 계산법이 절대로 나쁜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야. 분류해내는 과정이. 그런데 이러면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게 메소드 2. 두 번째 방법이지. 여기 봐라. 다시 보면 얘를 전체 분류하고 싶어. 전체를 맨 앞에 있는 숫자대로 분류를 한 거야. 이 분류 기준을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맨 앞에 숫자가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분류한 거야. 그 안에는 자연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던 거지. 봤더니 0으로 스타트한 놈도 전체의 분류 중에 하나였어. 4개를 선택했을 때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예 싸그리 다 분류한 다음에 전체에서 0으로 스타트 한 번만 한 것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쇼컷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내용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 두 번째 문장을 만들 때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전체가 어쨌든 9개. 지금 몇 개야? 몇 개니? 5개니? 5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선택해. 그냥 4개를 선택할래. 그리고 선택된 4개를 내가 배열할래. 요걸 줄여서 5P4죠. 지금은 다 적습니다. 지금 적고 나중에는 머릿속에 5개 중 4개 선택하고 4개 배열해야지. 그럴 때만 5P4를 딱 쓰는 거야. 이제부터. 그냥 갑자기 5P4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과정을 나중에 생략하라는 얘기야. 근데 사고는 이 순서대로 무조건 가야 돼. 이 전체에서 0으로 스타트한 놈만 뭐 하면 된다? 빼면 답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럼 0. 0이 앞에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합니다. 선택지 3개를 배열하면 되죠. 이때 우리가 4P3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더 빠르겠네. 근데 사실은요. 자, 이거 분류한 거고 6건 거꾸로 리버스 테이킹을 한 거야. 빨라요? 지금은 안 빠르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숫자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뭘 써도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0에서 100 사이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다루면 나중에 당연히 이 방식으로 해야지만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얻게 돼요.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4, 3개 쓰기. 4, 3, 2니까 24가 되죠. 따라서 24 곱하기 4. 4, 4, 16, 96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P4니까 5, 4, 4, 5, 4, 3, 2. 산수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120에서 이건 4, 3, 2. 3개 쓰는 거니까 24를 빼면요. 똑같이 96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이거는 분류한 겁니다. 전체를 분류할 줄 알아야 거꾸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조건 거꾸로 풀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전체 분류고 항상 이 분류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쇼컷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해됐어요? 필요내용 풀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경우의 수를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른 선생님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빠른 연산을 하게 될 거예요. 분류만 맞으면 돼. 산수가 틀린 것까지 내가 교정해 줄 수 없어요. 5, 4, 3, 2, 1 곱셈을 못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교정해줘. 그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 따로 연습하는 거 해야지.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하게 할 얘기들이 좀 많아요. 좀 익숙해지면 훨씬 빠른 속도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봅시다. 다음 2번 볼게. 자, 2번에서는 어떤 걸 연습할 거냐면 요건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볼게요. 아까 말했던 거야. 요 표현. 우리가 이제 이웃한다 하고 이웃한다고 vs 비교하는 거지. 이웃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웃을 한다고 하는 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공부해. 이웃은 있잖아. 한 팀을 만든 원팀. 하나의 팀을 먼저 만들어. 이웃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은 상당히 변형이 많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웃은 한 팀이에요. 한 팀에 이래서 묶는 거야. 그래서 이 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있어. 만약에 A, B, C, D, E가 있는데 모음은 이웃해야 된다 그랬어. 그 모음은 이웃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모음이 뭔지 알지? A하고 E거든. 얘를 이웃해야 되니까 얘를 한 팀으로 만들 거야. 한 팀으로 만들면 그래서 선생님은 팀이기 때문에 T를 보통 만약에 사용해요. 그래서 한 팀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T하고 나머지 B, C, D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이웃이 나오면 좀 말로 풀어줄까? 묶기예요. 이게 원팀을 만드는 거야. 한 팀을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다른 게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자, 이웃하지 않는 거는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개 이상. 보통 3개 이상이야. 근데 3개 이상이면 뭐 4개를 끄니까 이런 건 잘 안 나오겠지. 2개 이웃하면 안 된다. 3개 이상 이웃하면 안 된다. 이거 두 개를 잘라야 돼. 이거 전체에서 2개 이웃을 뺍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낫피를 배웁니다. 낫피. 피가 아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 수학에서는 아니다가 나와도 낫피잖아. 그럼 이건 전체에서 피인 경우를 빼는 거예요. 이런 사고야. 항상. 이거는 확률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수원, 수투, 미적, 뭐 대수 뭐 이런 데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잘 봐. 이 두 개가 이웃하면 안 된다는 전체에서 2개의 수를 빼면 되는데 3개 이상은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끼워 넣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끼워 넣기. 다르죠.
두 개. 선생님 이걸로 하면 안 돼? 세 개 이웃하면 안 돼요? 안 돼. 여기 잘 봐. A, B, C, D, E, F가 있어. 자, A, B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A, B가 이웃했을 때를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A, B, C가 이웃하면 안 된다는 이때에 분류가 생겨요. 잘 봐. A, B, C 이렇게 이웃하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또 어떤 분류? A, B하고 이런 것도 이웃해서 안 되는 것이고 B, C 이렇게 해서 얘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고 C, A 이렇게 해서 얘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다 분류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같은 방식으로 써서 요것만 빼버리면 얘들이 남아. 그래서 세 개 이웃할 때는 이 방식을 쓰시면 안 된다고. 이것도 역시나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분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에 A, B, C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얘를 끼워 넣는 거야. 이걸 조인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 끼워 넣을 건데 그러면 D, F를 나열하는 거야. D, E, F를 나열하죠. 나열하면 요 사이에 끼워 넣을 공간이 생기지. 이 공간에 얘들을 넣으면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 쓰는 방법은 조합으로 나올 때도 있고 순열도 있는데 그냥 순열로 한다면 이런 거야. ABC를 여기다 넣어야 돼. 서로 다른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세 개를 배열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거야. 그러면 이 계산법이 나오면 4P3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해서 4, 3, 2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4P3을 한 부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체계 흐름을 이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직관적이라고 그래요. 직접 눈으로 관찰한 것대로 식이 생성이 돼야 돼. 그래서 순열 쓸 때는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웃한다가 나오면 묶습니다. 묶고 이웃하지 않으면 두 개 이웃 안 하면 그냥 빼주면 돼요. 그래서 세 개 이웃은 끼워 넣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필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여기 봐. 남학생 4명이지. 이럴 때는 보이 1, 2, 3 이렇게 쓰면 빨라. 그 다음에 걸이니까 걸 1, 2, 3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쓰래. 됐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몇 명인지 봐야 돼. 선생님이 2명도 끼워넣기 하면 안 돼요. 되지. 그런데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할 뿐이야. 자,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 걸들이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끼워 넣을 거야. 그러면 누굴 먼저 배열해? 얘를 먼저 배열하죠. 다, 싹 다 배열해. 전부 배열은 그냥 4팩이야, 이제부터. 자, 그러니까 두 종류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 선택하고 선택된 거 나열. 요거 하나. 전부 나열. 이 두 개밖에 없어, 우리에겐 이제부터. 얘들 알았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요 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끼워놓을 공간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이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했지. 3명 배열할 거니까. 그리고 3명을 배열할 거니까 3팩이죠. 이해도 안 돼? 얘가 나오는 순간 뭐로 바꾸라? 실제 계산은 5P3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5P3하고 얘를 곱한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얘들 알았죠? 산수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4팩은 24고 4팩은 24다잉 5P3은 5, 4, 3이잖아. 5, 4, 20, 2, 3은 6, 60이네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1200에다가 6, 4, 24 1440 얼마냐? 저렇게 되네. 1440 이렇게 답이 나오네. 그래서 끼워 넣기입니다. 필기해 이거. 이웃과 이웃하다. 이거는 수학적 도구가 아니에요. 문장을 우리가 효율성 있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다른 수학도 잘하는데 확통을 되게 잘해요. 최근의 수학은 다 통계학인 건 알아요? 암호학하고 코덱스하고. 선생님 한국 올림피아드 대표거든. 여기 과기대하고 카이스트 교수들이 선생님 선후배들이야 다. 다 암호학이 다 이 확통. 요즘에는 전부 다 수학이 다 뭐로 가냐면 여러분들 뭐 그 미분 방부등식 이런 거 쓸 거 같지? 다 물리학에 쓰는 거고요. 다 암호학입니다. 암호학의 기본은 수열하고 그 다음에 확률이에요. 요즘엔 다 그래. 통계야. AI도 다 그렇게 만든 거야.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고 체계를 잘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생각을 정확하게 하는 거야. 생각만. 그러면 계산은 저절로 쫓아와서 산수가 그냥 쫓아가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내야 돼. 알았지 얘들아? 자 다음 예제 1번 갖고 쭉쭉쭉 숫자 바꾸기는 다 같은 거야. 같은 거는 여러분들 연습하면 되고 지금 개념 넓히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 기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기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표현 바꾸기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되게 쉬운데 10등은 아니 10등 뭐가 중요해? 이제부터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거지. 얘는 뭐냐면 이 얘기야. 해볼게.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에서 이미 빨리 체크해야지. 문제 나오면 4자리 자연수. 그럼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다. 순열. 적어 빨리. 이거 습관이야 습관. 순서가 이미 들어간 거죠. 4자리 자연수. 자, 아까처럼 꼭 거꾸로 꼭 푸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이게 더 낫다?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야. 우리에게 두 가지 사고 체계를 동시에 가져야 돼. 그래서 효율성 있는 거. 유리한 쪽을 자꾸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봐봐. 얘들아 천천히. 3200보다 큰 자연수 만들려고 했지. 단서를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편해? 항상 머릿속에 첫 번째 스타트. 가장 경우에서 노멀하게 시작하는 건 뭐라고? 분류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야? 3200이니까. 그러면 문제하고 상관없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나는 일관되게 풀게 돼. 3200이잖아. 그러니까 3으로 스타트할 수 있잖아. 근데 3으로 스타트하게 되면 2까지 바로 와줘야 되는 거죠. 1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3으로 스타트할 때는 대분류는 3이나 4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근데 3200이니까 그 다음에 1이 0이나 1이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2부터 가능하니까 3이 XX 요런 소분류가 가는 거야. 이게 중분류야. 3이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고 3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3, 4, XX 이런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분류고 얘가 중분류로 가는 거야.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그럼 4에서는 무조건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다음에 네가 무조건 분류하면 아까 도구를 제하러 가면 답이지. 뭐야? 3인을 썼잖아.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그지?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2개 선택했어. 2개를 배열할 거잖아. 자, 이제 좀 정리가 됐지. 이제 식 안 쓴다. 그러면 3P 이렇게 확실히 들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순열을 쓰면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서 늘 어려웠잖아. 근데 지금 확실하잖아. 3개 중에서 2개 선택한 다음에 그 2개를 배열하면 되겠다. 그런데 봐라. 상황이 얘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 동일하지. 그러니까 곱하기 2로 가면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4를 가리고 나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할 거야? 3개 선택해서 3개 배열할 거잖아. 그러니까 4P 3이 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식을 세우면서도 이게 확실한 답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야 경우의 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수를 할 필요가 없어. 니들이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의 개수야? 짝수의 개수죠. 그럼 짝수 갖고 니들 분류하는 거야. 짝수잖아. 그러면 뒤에 자리가 뭐로 시작하거나 이번에 분류가 뒤로 가는 거죠. 끝이 0으로 끝나는 거지. 끝이 누구로? 2로 끝나거나 끝이 누구로? 4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0으로 끝났잖아. 그럼 봤지? 0 하나 썼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고 그 선택된 3개를 배열할 거잖아. 4P3이 답이지. 근데 얘는 안 된다 이거지. 왜? 0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그래서 아까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때 이런 것을 일단은 그냥 다 배열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요 계산법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니까 3p 3이야. 근데 이 중에는 안 되는 것을 빼면 된다 이거지. 그럼 뭐로 스타트하는 거? 0으로 스타트하는 걸 빼면 되잖아. 그럼 4자릿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2와 0은 썼으니 남은 게 몇 개 남았어? 3개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할 거야? 2개. 3C이지. 그리고 배열할 거잖아. 2p. 줄여서 3p. 계산법만 알고 있고. 상황은 얘와 동일하다. 곱하기 2. 자, 지금 문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풀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순열은 맘대로 막 쓰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확신이 들잖아. 확신이 들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선생님 난 얘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적어도 돼.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산수할 때는 3p2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냥 한번 이렇게 쓴다고 해서 잘못된 풀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위에 거 계산법은 그냥 서로 다른 몇 개, 0을 하나 지우면 4개지. 4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야. 그러니까 4p 3이 되는 거. 따라서 요거 이렇게 더하시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분류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사고 체계를 분류하는 훈련을 해두시면 문장은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 마지막에 보통 여기 1-3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출인데 기출은 나중에 몰아서 한 부분에 쭉 풀도록 해봅시다. 그런데 요거는 잠깐 소개를 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봐봐. 지금 쌤하고 순열을 배웠어. 여기 순열을 어디 쓰라고 돼 있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순열과 조합은 도구에 불과해. 그러니까 순열을 열심히 4p3 막 100번 써. 5p3 막 1000번 써. 만약에 문제 갖고 막 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럼 계산 정도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적재적소에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통이 어렵다고 처음에 느낀 이 친구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순열 조합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당연하지. 잘못 공부한 거야. 방향성이. 분류하는 훈련이 중요하고, 그 분류의 도구로 분류할 때 산수의 도구로서 나는 순열과 조합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걸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여기 봐봐. 실제 기출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잘 봐. 이게 기출인데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돼. 위에 문제가 쉬웠는데도 어려웠는데도 같은 방식을 쓴다고. 뭐야? 분류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6명이 있대요. 이 가족이 6명 1열, 2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6개 좌석에 모두 앉을 때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잘 봐. 문장 잘 읽어야 돼. 모두 앉는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뭐야? 배열이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걸 자꾸 찾아야 돼. 문장 중에서. 약간의 독해 능력이 필요하잖아. 다시 말하면 나열, 배열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순열로 가셔야 돼. 알았지? 전부 다 앉힐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고. 첫 번째 단서를 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안 돼. 그냥 또 이웃도 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 잘 봐. 경우의 수의 핵심은 나중에 선생님이 이 자석 배열을 한꺼번에 정리해 줄 수가 있어. 경우의 수는 크게 보면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열 이런 수. 자, 나온 김에 잠깐 해줄게. 선생님이 그래서 이 수능 기출을 많이 처음에는 좀 배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 방금 위에 배웠던 순열을 써라는 그 표현이 그 어디에도 없잖아. 약간 배운 거 있다면 이웃과 이웃한다는 이런 표현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배웠던 내용이 약간 차용되긴 하지만 100%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선수적으로 수능적 이론을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이따가 어차피 할 얘기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개념하고 응용이라는 게 있죠. 응용은 사실 말하면 연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개념은 쉬운 거고 그 응용은 어려운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이 세 종류로 나눠요. 상중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상중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최상도 있겠죠. 잘 봐. 여러분들 경험했었던 거야. 중3 때 내가 고1 과정의 인수분해를 다 배우니 중3의 인수분해가 쉬웠죠. 그것은 심화를 한 겁니다. 개념을 하루 알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만 공부한 친구는 얘가 중처럼 느껴져. 하나씩 문제들이 레벨업이 되죠. 얘는 상으로 느끼고 최상으로 느끼죠. 중으로 공부한 친구는 실질 난이도가 느껴져요. 중한 친구는 중, 상은 상, 하 이렇게 되지. 근데 내가 상으로 공부했어. 그러면 상이라고 취급했던 실질 문제가 얘한테는 중으로 느껴지고 전부 다 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은요 상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개념의 상이 바로 심화입니다. 심화는 그러면 어디까지 심하게 들어가는 거냐? 어디까지가 딥한 거냐? 수능이죠. 여러분들 개념이 수능 개념이 따로 있어요. 고교 과정의 끝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재종반, 그 다음에 재종반 탑인 이유가 선생님 수업은 전부 다 해요. 내 수업을 들어본 친구는 이미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 심화 수능 개념에 들어갈 때 이 중간 과정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이걸 다 하는데 이때는 별도로 수능에 필요한 개념이 다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개념반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너무 많이 다루면 실제로 진도의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개념을 익히고 나중에 요 뒤에 있는 개념 넓히기 수능 관련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얘들아 무슨 말 이해됐죠? 근데 어떻게 푸는지만 잠깐 소개를 해줄게. 요것은 좌석 배열이야. 유명한 시팅 브랜치 좌석 배열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좌석 배열을 할 때는 몇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팀 구성이 있어요. 팀 구성인데 이때 사용되는 기법이 분할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 분할이라는 기법은 조합에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나? 야 15송이 장미를 5송이 나누는 거 배워? 1학년 때? 1학년 때 배우지 않아? 안 배워? 15CO, 10CO, 5CO 하고 뒤에 300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배운 적 있어? 이거 1학년 때 배우잖아. 이 조편성 하는 거. 이거 배울걸?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배웠던 거 같지? 선생님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그 분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팀 구성을 해야 돼. 봐봐. 수능 문제는 왜 어렵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1개념을 가지고 문항을 구성하지 않고 다개념을 가지고 구성해. 여러 가지 중복된 개념이 복합 개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하나는 알아도 두 번째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어쨌든 좌석 배열은 팀 구성을 먼저 합니다. 팀을 구성하고 행 또는 열을 결정해요. 행 또는 열을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좌석을 배열하는 이 3단계 과정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안 치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들고 얘들을 행을 할 거냐 열을 할 거냐 하고 그 다음에 좌석을 배열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할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좌석 배열할 때 고배부칙 쓰는 건데 자 이렇게만 돼 있다고 정도 알고 여기는 분할을 쓰지 않고 쓰는 기법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잘 봐. 깎고 팀을 만들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팀하고 아버지 어머니 팀을 먼저 만드는 거야. 첫 번째 단계가 이게 first 단계야. 그럼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랜드파더 그랜드마더니까 이니셜 그대로 써. 그랜드파더 싫어? 알았어. 그럼 할아버지 그대로 쓸게. 할아버지가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할머니 있어. 할머. 그리고 여기 팀을 구성해야 되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잘 봐. 그러면 이제 애들이 2명이 있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두 명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분할 분배를 안 쓰고 그냥 해버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그럼 여기 지금 딸하고 아들이 있지. 경우가 몇 가지 있어. 아들이 여기 가거나 딸이 여기 가거나. 이게 바로 일종의 팀 구성이에요. 이해됐지? 몇 가지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해돼? 여기가 아들이 가는 걸로 하자. 아들. 여기 딸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전체 두 가지지. 그 다음 잘 봐요. 얘가 이렇게가 이제 한 팀이고 이렇게가 한 팀이에요. 이해됐지? 그게 바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행토는 열을 배열해야 돼. 여기 보면 1열, 2열에 있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1열, 2열이니까 얘가 1열, 2열 얘를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요 팀을 내가 편하게 1팀이라고 해볼게. 팀 1, T2, 2팀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야? 그게 다시 두 가지야. 이해됐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팀원이 이 팀원을 여기다 배열하고 T2를 여기다 배열하는 걸로 하자 이거야. 이해돼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열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아야 되잖아. 이웃하여 앉으면 아까 뭐를 하라고 그랬어? 얘를 묶기라고 했어. 두 개를 묶고. 그럼 묶으면 아들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 네모 하나, 네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걔를 먼저 배열하세요. 전부 배열하니까 몇 팩이에요? 2팩이죠. 2팩인데 요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 위치는 다시 뭐 해야 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숫자가 다 다른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의 바로 팀 구성할 때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컨 단계야. 세컨 단계에서 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자석을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배열하면 안 되죠. 얘들도 여기를 배열해야 되지. 경우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같을 거니까 여기 얘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여기 배열에 1열 배열한 거 그러니까 여기 2열 배열한 거 갖고 1열 배열한 거 그것도 배열하면 2팩에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거는 1열 배열 요거는 2열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열 1열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산수는 당연히 1초밖에 안 걸리죠. 중요한 건 이 분류를 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이 팩은 2하고 똑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2의 6제곱입니다. 오케이? 8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64. 정답이 64가 맞죠. 얘들아 이해돼? 자석배열.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요런 형태들은 별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다시 자석배열. 그래서 잠깐 소개만 한 거야. 자석배열을 일단은 팀을 구성한다. 행 또는 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석배열. 자석배열로 가면 기존의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새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참고 조건 하나 놓으시고 그래서 개념 넓히기 있는 이 확통의 문제들은 거의 다 수능 문제예요. 얘들 알았어요? 가급적이면 나중에 전부 다 배운 다음에 풀 거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요거는 남겨두고 넘어갈 겁니다. 선택적으로 풀 거란 얘기야. 얘들 알았죠? 요 정도는 하나 적어놓으세요. 배운 거니까.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주제 또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시오. (40분이니까) 50분까지 쉬면 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막 시킬 거거든. 여기 혹시 앉으면 X표를 이렇게 눌러달라고 하면